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4936님이 저도 JB도 싫어하는 월요일이지만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먹고 살려면 파이팅 해야죠. 네. 네, 그리고 토끼님은 반가운 비 소식이 있네요. 가뭄으로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 가뭄이 심했는데 이번에 좀 해갈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니까요. 예.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뒤에 JB 멋지십니다. 라는 말도 토끼님이 덧붙여 주셨다는 점 읽어드리고요. 네, 그건 당근이죠. 네. 김창면님이 대한민국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응원합니다. 오늘 밤 해주셨는데 10시입니다. 네, 아자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가나와의 오늘 밤 경기 10시에 있습니다. JB 몇 대 몇으로 거십니까?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달달하게 이길 겁니다. 아하, 달달하게 이긴다. 네. 그 결과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타임 가시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또다시 둘째 딸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공적인 발사를 격려하는 자리에 함께한 건데요. 조선중앙TV는 지난번에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아주 극존칭을 썼습니다. 김주혜의 겉모습도 달라진 게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앞머리도 내리고 약간 패딩 점퍼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엄마 리설주와 비슷하게 긴 머리를 반머리로 묶고 검은색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지휘관급 군인이 김주혜를 향해서 상체를 숙이며 악수하는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 지난주였죠. 저희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정성장 센터장은 김주혜의 후계자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진짜 후계자는 극도로 신변 노출을 꺼리는 게 북한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요. 연이은 공개 행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근데 네. 지난주에 정성장 그 실장 센터장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꽂혔던 어떤 진단이 후계자가 약간 묘연해지면서 김정남 문제가 불거졌고 아마 그것을 김정은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이렇게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거기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말이 어떻게 났는 그런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에 가시화한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이건 뭐 저 개인적인 그냥 인터뷰 소감이니까 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은 저희가 사극에서 익혀봤던 조선왕조 실록의 기초에서 보면 될 것 같다. 오. 거의 왕세자 책봉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9살 된 아이를 뭐 후계자로 뭐 지목 한 해 만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 말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가 과연 타당한 국호인가부터 좀 따져볼 필요도 있다. 백도 혈통을 강조를 하고 거기다가 후계자를 아주 어린 이런 어떤 뭐냐면 아들이든 딸이든 후계자를 지목한다고 왕세정 첩보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것이.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존귀하신 자제분. 그죠? 그렇죠. 이걸 듣는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생각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일부 유족이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유족 간 소통을 위한 연락처 공유조차 협조하지 않았다. 바로 12구 참사 유족들의 주장이자 증언인데요. 몇 가지만 추려서 전해드릴게요. 먼저 유족 A씨. 1대1 담당자에게 다른 유가족과 연결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개인정보라 어렵다. 연락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유족 B씨. 시청 측의 유가족들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거의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유족 C씨. 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허락하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도 연결해 달라고 했지만 연락을 준다고 하고 한 달이 다 된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유족 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전해들었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뭐 이건 길게 설명하고 말고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유족이 모이면 누굴 향해 무슨 말을 할지는 이미 확인된 바잖아요. 민변의 주선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일부 유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를 향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집단적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권에서 재난의 정치화를 비판했지만 가장 먼저 재난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그 파장을 통제하려 한 건 바로 정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역풍이다님이 유족들 간의 소통을 막을 게 아니라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게 안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여기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였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 이렇게 대통령한테 요구한 바가 있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것도 길게 짚을 게 없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건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질문의 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들고 나온 이유, 특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직후에 이 요구를 들고 나온 이유, 이걸 분석하는 게 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그게 뭔데요? 한마디로 국정조사 띄우기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국정조사의 관역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최대 쟁점화함으로써 국정조사의 파장 또한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해임건이든 탄핵소추든 뭐든 추진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정치적 파장은 커지게 되고 국정조사는 이상민 국정조사로 치환이 됩니다. 핵심 쟁점으로 부상이 되게 되는 거죠. 정치적 노이즈 마케팅인 셈인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어떤 거죠? 민주당이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 카드 가운데 무엇을 집어드느냐. 이게 있는 것이죠. 탄핵소추 카드부터 한번 볼까요? 해임 건의보다 더 센 카드로 파장이 크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그의 대응력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점이 있죠. 하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국정조사의 쟁점을 법률 위반으로 집중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 같은 경우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을 묻는 측면이 부각이 되게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법률 위반으로 국정조사의 쟁점이 집중이 되고 이렇게 되면 특수본의 수사를 뛰어넘는 성과를 국정조사에서 내야 된다. 법률 위반을 그러니까 그 규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진상규명 후 책임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결과적으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해임 거래의 경우는 어떨까요? 탄핵 소추보다는 파장이 적을 수 있죠. 뭐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통과를 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유야무야 끝난 전례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효과가 있죠. 이상민 국정조사의 쟁점을 법률 위반에서 정치적 책임으로 확장시켜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방위 공세를 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탄핵소추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이거는 대통령실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헌재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해임 건의안은 어디로 갑니까? 대통령실로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정적 쟁점화를 극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이 두 개의 선택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까 궁금하죠? 3부에서 민주당 원내 수석부 대표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이때 물어보겠습니다. 네, 순서님들의 반응 좀 엇갈리는데요. 일단 이선호님은 파면할 때 하더라도 국정조사든 특수본 수사든 결과를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반면에 바이님은 요구가 안 받아지면 해임이든 탄핵이든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런 의견. 5696님은 지난번 박진 장관은 조금 무리수였지만 이번 이상민 장관은 정당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파면을 계속 요구할 경우에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강대강 대치로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죠. 자, 오늘이 28일이죠. 네. 민주당이 설정한 그러니까 시한이 오늘까지죠. 오늘까지죠. 자, 그럼 오늘을 넘기면 민주당은 바로 행동에 돌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예산안 처리 문제고 이게 또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결부되어 버리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 여당이 바로 또 국정조사 그런 거부를 하고 하는 강의 대치를 계속할 수 있느냐라고는 또 문제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정조사 합의 전에 대치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며칠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서로 전략 싸움이 엄청 나겠네요. 그렇죠. 3부에서 진성주 원내수석부 대표의 말 들어보도록 하고요.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25일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불러서 만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틀 전이죠. 23일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을 부부동반으로 불러서 만찬을 먼저 가졌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약간 엇갈리는데요. 이걸 먼저 보도했던 파이낸셜 그 뉴스는 타임스는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의원 4명 의원 부부 동반 초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또 조선일보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 이름만 또 특정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하여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교통 정리를 논의를 했다. 차기 전당대회를 너무 늦추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런 보도도 곁들여졌습니다. 네, 시기도 딱 특정이 된다기보다는 23일 전후라고 나왔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났다. 이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부부 동반으로 그러니까 초청을 했고, 근데 그 자리에서 차기 당권 문제를 논의를 했다가 뭔가 약간 좀 어색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핵관 의원들만 따로 불러서 아주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부부 동반으로 불렀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차기 당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전략을 논의했다라는 게 좀 일단 그림이 어떤 게 그려집니까? 물론 아니, 이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부부 동반으로 먼저 그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논의는 따로 했을 가능성. 네. 뭐 이 그림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한번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석을 시작하면 먼저 짚어야 되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공식 만찬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차기 당권 문제가 논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근데 지금 그 보도 별로 없죠. 알려진 바로는 그런 민감한 현안들은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또 안 할 수밖에 없죠. 대외적으로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나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당무도 당무 나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경선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하고 논의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와는 배치되는 그림이니까 설령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이 얘기가 있었다고는 확인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얘기가 없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자, 그런데 윤핵관 의원들과의 사전 어떤 만찬에서는 이 이야기가 있었다. 정말로 그렇게 있었다라면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체크 포인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과거 텔레그램 그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체리따봉? 네. 내부 총재라는 대표를 비판을 했던. 네. 그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윤핵관 의원하고는 그 뒤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비판을 하고 결국은 당무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이 지적이 많이 나왔던 거죠. 이른바 이중 행보 아니겠습니까? 이 틀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공식 만찬과 윤핵관 의원들과의 따로 만찬을 이해를 하면 대충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림이? 계속 이중 전략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건가요? 이중 전략이 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그러니까 재미있는 포인트가 권성동 의원인데요. 네. 차기 당권 관련해서 물론 아직까지는 전혀 공식화하지 않고 있지만 권성동 의원의 당권 도전설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죠. 나오고 있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차기 당권 문제가 논의가 됐다면 권성동 의원의 거취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오, 나가는 거든 안 나가는 거든. 그러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요게 또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좀 중의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요. 김종희님, 정말로 만찬 정치가 시작된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당 중진 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들을 관저에 초대해 소통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또 누가 초청될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고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을 했죠.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처음으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오후 2시에 이제 그 테이블에 서로 마주 앉는다고 하는데요. 파업 돌입 전에 변변한 협상 한번 하지 않아서 지금은 이 사태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협상을 벌인다. 자, 그래서 이게 혹시 업무 개심 명령 발동을 위한 통과 의뢰, 명분 쌓기용 통과 의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있는데요. 그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어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좀 들어보시죠.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데 대해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단어에 꽂혔는데요.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해서 대응. 국민의 편에서 예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저는 이야기를 여기에 붙이고 싶은 건데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이러이러한 점에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민 편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는 대충은 가늠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했어야 되는 거냐?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응할 게 아니라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먼저 예방을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니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화물연대하고는 대화하지 않을 거고 대화할 수 없다는 기조를 하면 모르겠는데 오늘 협상한다면서요. 네.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면서요. 근데 왜 그게 화물연대가 파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왜 안 했다라는 겁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 정부가 좀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면 문제일수록 먼저 예방해서 그런 문제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대응하기 이전에.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화의 시간은 이전에 더 필요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기조가 또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파업으로 정부 발주 공사 등 정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법적 주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는 것도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네. 어떻게든지 간에 그 타결점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말할 것도 없고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차량으로의 확대는 어렵지만 일부 추가되는 부분은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혹시 협상에서 좀 뭔가 진전이 있을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